네, 피해자님 반갑습니다. 1등이시네요. 네. 눈꽃님 반갑고요. 안젤리나 젤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목표가 있는 남자님 반갑습니다. 네,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가 절반이나 지나갔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매일매일 제가 감탄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은 매일매일이 변동의 이런 연속입니다. 엔화가 어떻게 됐니? 달러가 어떻게 됐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고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뭔가 상한가 쳤는데 뭔가 하한가 쳤다. 나는 핫다 먹었다. 상따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바쁜데 부동산은 상당히 묵직해요. 제가 2021년 하반기 때 집을 사라고 했던 그 지역은요,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 울산 북구, 두 번째 청주는 신축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했고요. 21년 상반기 때로 신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반기 때는요,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뜬다. 제 카톡방에 일산에 관심 많으시고 저랑 상담해서 사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또 차익이 올랐죠. 그런데 제가 그 세 지역하고 2021년 상반기 때 그리고 하반기 때 한창 제가 또 이야기했던 곳이 창원이에요. 창원. 왜? 창원은 일찌감치 올랐으나 부산 부동산과 함께 용지 더샵, 용지 아이파크 오른 거 보세요. 그거 오르니까 PD수첩에서요, 울릉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용지 아이파크인가 용지 더샵인가 용지 아이파크인가 보다 그거를 세 채인가 네 채를 샀다고 PD가 가가지고 울릉도에 있는 그분 왜 집을 샀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대한민국이 투기판이다. 아니, 울릉도에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울릉도에서 집을 네 채 샀다 해가지고 그분이 투기꾼을 오인받아요? 미쳤습니까? 투자하려면요, 당연히 대도시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창원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갭 메우기 위해서도 마산을 사야 됐습니다. 마산에 현동 이런 데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마산 현동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마산이라는 지역이 요렇게가 있는데요. 마산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호동의 고향이 마산입니다. 마산 말이 억수로 억셉니다. 예? 같은 경상도 사람이라도 마산 말투 한번 들으면 오줌을 질질 쌉니다. 예? 왜? 이분들 말투가 참 진짜 엄청 억세요.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 강호동 말투가 지금 많이 뭐라 해야죠? 완화가 됐죠? 순화가 됐죠. 서울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순화가 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창원 중에서는 마산, 원래 마창진 중에 마산이에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산에서 이 창원 월영 마리넷이야 거의 4,500세대입니다 4,298세대 여기가 입주가 완료가 돼서 미분양이었어요. 엄청난 이게 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는 단지에 참 잘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형 평수도 있고 53평까지 있잖아요. 3,116세대가 34평이고요 598세대가 53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로 대형 평수가 있으면요, 그나마 중산층들이 돈 좀 있다는 사람들도 몰려든다 이겁니다. 몰려들어요. 이게 입주가 딱 마무리되는 순간에 마산 또 집값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산에 있는 이 분양권들, 제가 우리 골드 멤버십 방송 처음인가? 첫 해인가? 하여튼 멤버십 방송 때 그때 공개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무학자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무학자이가 2021년도에 3억 초반이었어요. 3억 초반. 갭이 그때 7천, 8천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21년 이전에 샀으면 더 줄어들었겠죠. 갭 4천에 샀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취득세 중과 때문에 많이 살 수도 없었어요. 21년 상반기 때 제가 그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무학자이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많이 올랐죠.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지금 4억 2,300 1억 정도 올랐어요. 1억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 이미 롯데캐슬 프리미어나 여기 보시면 이편의 세상 이런 것들이 호가를 다 띄웠던 거예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호가를 다 5억으로 띄웠던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현장 가야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 호가하고 현장의 분위기랑 서로 매칭이 가능한 겁니다. 백날 KB 부동산 리브온인가 뭐식인가 그 데이터 돌려보세요. 현장 분위기 알 수 있나? 모른다는 겁니다. 현장 분위기요? 가서 모르면요? 갈 필요도 없고요. 전화 한 통 하세요. 중개사들한테 전화하는데 요새 여러분 핸드폰 비용 아까우세요? 통화하는 비용 아까우시냐고요. 전화 다 무료잖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전화 100분, 뭐 200분 이렇게밖에 안 주었어요. 한 달에 요금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화비가 공짜잖아요. 중개사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정도 묻고 나중에 언니, 네? 누님, 사장님, 오빠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서 친해지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하기 부끄러우면요 남편을 시키세요. 본인이 전화하기 부끄러우면 아내분을 시키세요. 부부 일신 공동체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하기 힘들면은 나이가 어리니까 부모님한테 부탁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제발 노력을 하세요. 저는요 내성적인 편이에요. 내성적인 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책을 보는 걸 좋아해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제 성격을 이를 악물고 바꿨어요. 남들과 이야기를 하고요. 나 혼자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나 혼자 알아보고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밥 먹고 그렇게 좋아하던 주 선생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남들과 어울리면서 외향적인 활동, 축구 동호회도 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인생이 바뀝니다. 네? 유튜브 백날 봐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제 방송 백날 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가지 않는다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네? 자, 이렇게 마사니안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가보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 근데 저는 수도권에 살아가지고 너무 먼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로드뷰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전화 한 통 중개사한테 요렇게 보시면서 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밑에 현동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33평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2021년 초반 이때 상반기 때 2억대였어요. 2억대 2억 6천 이런 걸 매수하면 됐잖아요. 네? 2억 6천이 지금 3억 4천입니다. 네? 8천 벌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요런 게 좀 가격이 세다. 그러면 24평 자, 이때 갭 보세요. 아이고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왜? 이미 마산 창원 다 떴는데 그 현동까지 떠야죠. 자, 그래서 갭 3,700에 1억 9천에 2억 3,800까지 올랐습니다. 4천이에요. 자, 5천 양도 차익이면요 일반 과세로 되면은 양도세 700만원입니다. 네? 이런 거 시원시원하게 결정해서 쉽게 벌어가라 이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서 잡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집본을 올렸었는데 그때 말했던 대목이 무조건 바닥에서 잡으세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여러분들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지역에서 1등을 잡았어요. 1등을 잡고 나서 이거 너무 뿌듯해가지고 2년 사이클 돌고 나니까 익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B라는 지역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B라는 지역이 벌써 1등, 2등, 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등을 사야죠. 그 지역이 입주 물량이 2년 뒤에 많지 않다는 전제 조건 하에 4등을 사야죠. 그게 부동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이게 아니에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가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태성님께서 바닥에 잡기 힘들지 않나요? 전혀요. 바닥에 잡는 게 왜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요, 내가 시야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경주마처럼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가고 내가 아는 지역만 보고 가니까는 바닥을 못 잡는 겁니다. 저는요, 부산에 올라갔다? 부산 잡을 필요 없다. 부산 못 잡으면 창원을 잡는 겁니다. 네? 그 시절이었다고요. 그때는요. 그런데 대구가 막바지에 2020년 올라갔다?
대구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대구는 입주 물량이 예견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차피 2020년도에 사봤자 2년 뒤에 팔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뭣도 모르고 입주 물량을 보지 않았으면요, 그냥 2년 뒤에 팔려고 생각했겠죠. 일반 과세니까요. 2년을 보유해야지 6에서 45% 일반 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1년 미만 77%, 1년 이상 2년 미만 6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주 물량에 대해서 공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싸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틀렸다는 이유가 2020년도에는요 대구를 사는 게 아니라 광주를 샀어야죠. 광주요. 왜?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니까요. 너무 저렴했습니다.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자, 광주 보세요. 자, 2020년도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이 이미 15,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020년 하반기에 광주광역시를 잡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입주 물량은 이때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22년만 견디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2020년에 하반기 9월쯤에 매수를 했으면요 2022년 9월 이후에나 매도를 할 수 있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시점이 3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입주 물량 없는데, 지금이 그 당시에 우리 광주 포스코 더샵 있죠. 자, 이 봉선동이 있잖아요. 유일무이한 신축이에요. 제일풍경채하고 봉선동 포스코 더샵이요. 네. 자, 33평 보세요. 2020년도 9월에 6억이었습니다. 이때 6억. 저는 이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겁먹고. 왜? 2022년 입주 물량 때 못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는요, 제가 말했죠. 입주 물량은 상대적인 거라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 입주 물량이 증가 추세로 계속 많아지는 거. 대구처럼. 자, 보세요. 인천 입주 물량이 증가 추세잖아요. 2년 연속 많아요. 24년도 평년보다 많습니다. 자, 대구 광역시 보세요. 증가 추세잖아요. 증가 추세. 추세가 증가하면요 심리가 확 꺾이는 거예요. 자, 또 어디? 대전 광역시. 자, 대전은 보세요. 증가 추세야. 증가 추세. 비록 2023년은 없지만은 증가 추세에다가 세종이라는 지역을 같이 봐야 돼요. 세종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2017년부터 감소 추세이나 다시 증가를 하잖아요. 증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오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 물량만 보고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내가 좀 더 시장을 상황을 보겠다고 하면요 전세가율도 보고 2, 3년 뒤, 3, 4년 뒤에 입주 물량까지 내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세종은요 대전의 입주 물량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올해 박앤세일은 끝이 나나, 비록 끝이 나나 대전이 입주 물량이 올해 그리고 2024년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종이 갭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태성님? 포스코 더샵하고 유니버셜 힐스테이트 제가 다 추천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사지 못했던 거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또 그 이하가 아닙니다. 네. 자, 이경님께서 준선생님 동대구 센터 화성파크랑 동대구 화성파크랑 센텀이랑 그냥 화성파크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자, 이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이냐 그냥 동대구역 화성이냐, 뭐가 달라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